유튜브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매각 물건이 대금 미납으로 인해 다시 재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11분이 입찰했으며 매각 가격은 2억 6,7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었죠. 저도 금액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물건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은 724평의 토지와 전원주택이 함께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토지 면적 중에선 전원주택이 위치한 대지와 바로 위편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가 포함되고 앞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지분들이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물건을 입찰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께서는 전원주택이 건축된 대지는 내가 사용을 하고 위쪽 토지는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매도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물건으로 진입하는 도로 중 한 곳이며 여기서 양갈래 길이 나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입하는 도로는 개인 소유지만 지목상 도로로서 도로를 막거나 통행에 제한을 두는 직접적인 권리 행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해서 물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너를 도는 부분에서부터 매각 물건의 경계점이 시작이 되며 매각 중인 필지들의 도로 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지와 전원주택 그리고 윗단에 위치한 임야의 경우 전체를 취득하는 상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물건이 미납된 이유에 대해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의 경우 처음부터 전원주택 분양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바로 뒤편에 위치한 도비사는 산세가 좋은 편이어서 전원주택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나쁜 상황들에 의해 실패로 끝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지어진 집들의 경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주위 환경도 나쁘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매각으로 포함된 토지는 9필지로 되어 있고 9필지의 전체 면적은 724평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는 전원주택이 건축된 대지와 바로 윗단에 위치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주거나지가 있습니다. 대지의 경우 2필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1단지로 사용 중이라 보시면 되고 면적은 285.8평이며 바로 윗단 토지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 면적은 276.4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목상 도로와 현황상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관련으로 권리 행사는 어려워 보이니 그냥 도로 통행권을 확보했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3m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지의 토목공사는 제일 끝단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소개해드리기 전 토목공사가 완료된 나지 상태의 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는 곳은 현황도로로서 사용 중인 곳이며 지목은 아직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골재를 잔뜩 부어두셨습니다. 이걸 부어놓은 이유는 전원주택 방면으로 진입을 막기 위함인데요. 바로 뒤편 도비산의 광산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뉴스의 경우 2021년도에 발표된 소식이고 현재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원주택 단지 옆으로 광산 개발이라 사실 반려됐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 분양이 되질 않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전원주택 부지 소유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계약금은 받았지만 잔금은 받지 못한 상태라 적혀 있는데 바로 위쪽으로 위치한 임야들의 경우 2021년도에 매매 거래가 됐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등기를 확인해보니 업체 소유는 아니었고 개인 명의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광산개발 업체의 경우 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팩트체크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윗단으로 위치한 토지며 토목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지목은 아직 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편이라 텃밭으로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매도를 통해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 그닥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도 토목공사가 완료된 부지들이 있습니다. 대략 이쯤에서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1년도에 매매가 됐던 곳이며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토지를 2억에 매매했다면 다운계약서도 의심이 되지만 단순히 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빗물 등이 흘러 저수지로 내려가는데 무턱대고 공사를 해놓으니 물 빠지는 길도 애매한 듯하고 뒤로 위치한 임야도 개발을 하다 중단된 상태로 산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토사들이 흘러넘쳐 아래쪽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지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니 추천을 드리지 않는 상태며 아무래도 이번에 입찰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대로 700평 이상의 토지와 예쁜 전원주택을 한 채 얻으니 금액적으로는 좋지만 이번에 미납한 금액처럼 2억 6천의 값어치를 하는 땅과 주택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써서 취득한다면 메리트 있어 보이며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는 매도보다 텃밭으로 활용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의 상태는 준수한 편이며 주택이 안착된 대지의 면적은 285.8평입니다. 이곳은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 모든 게 갖춰진 상황입니다. 대부분 매각에 포함된 상태지만 철거가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눈앞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매각에 포함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147.2제곱미터 44.5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칼라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뒤편으로 보일러실이 보이고 있고요.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석축을 쌓아두셨으며 지상에 식재된 수목과 정원수 모두 매각 포함 상태입니다. 주택의 뒤편으로 판넬조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 있고요. 현재 매각 포함입니다. 주택 외부는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샤시 창호의 상태도 좋고 사용 승인 날도 2015년으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택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취득하신 뒤 아주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목조 데크와 차양의 상태도 준수한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붕의 상태가 좋은 편이고 외벽으로 균열 등이 확인되지 않아 누수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 규모가 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도 무척이나 넓은 편이죠? 집 앞마당엔 예쁜 꽃과 수목을 심으시고 바로 윗단 토지에는 다른 농작물을 심으시면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집만 놓고 보자면 정말 좋긴 합니다. 주택의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매립된 정화조와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며 꽤 오랜 시간 이곳에 있었는데 아래편으로 위치한 축사에서의 냄새는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소음 등이 다소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음 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고 적응 안 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니 정말 잘 생각하시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건지에서 가깝게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장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제 항공으로 이동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용들이 모두 매각 중인 토지들에 대한 표시이며 위성지도를 통해 보신다면 아래쪽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드론의 높이 제한에 의해 이 정도의 위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전체 토지의 면적은 2394제곱미터 724평이고 위로 설치된 전원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합산 면적은 147.2제곱미터 44.5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별 면적의 경우 지금 표시되는 평수라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별도로 표시되는 토지는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단독 소유의 물건으로 전체를 취득하시게 되며 실제로 가장 필요한 토지들이 단독 소유여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도로의 경우 복잡할 일은 없으며 지분 취득을 통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확보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지의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 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과 그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들 매각 포함 상태며 철거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로에 대한 권리도 확보가 되어 있고 두 필지의 넓은 토지들을 전체 소유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 사용하시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쪽 토지의 경우 매도 자체가 그리 쉽진 않은 편이니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쪽 주택에 살며 넓은 텃밭을 가꾼다는 생각으로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편 현황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가 아닌 골재를 부어두셨기 때문에 처리는 어렵지 않은 편이고 주택단지 뒤로 위치한 이면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제대로 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비가 많이 온다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참고하시며 조금 더 확실하고 꼼꼼한 임장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남동향이 되고요. 가장 좋은 뷰를 보기 위한 각도는 북향이나 선호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 남동향으로 건축된 상태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매각 물건의 상세한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의 주변으론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보령 등이 있고 서산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평택시청까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요즘 백종원 선생님의 손길을 거쳐 재탄생된 예산까진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로 가까이 오시게 되면 서산바이오 웰빙 특구 일반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옆으로 태안군청과 서산시청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지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부성면 행정복지센터와 인지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마을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근처로 가셔서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광산 개발이 추진될 뻔했던 도비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가 잠시 들어간 것 같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지로 들어오시는 도로에 축사들이 다수 있어 냄새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는 곳까지 들어간 뒤부터는 냄새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오늘 함께 둘러본 매각 물건이며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확인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며 일부는 지분으로 진행 중이지만 전원주택이 건축된 대지와 바로 윗단 나지의 경우 단독 소유 물건으로 소유권 전체를 확보합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5466,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248-10번지고요. 전체 9필지 매각 진행 중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3억 2천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유찰로 인해 1억 6천만 원에 진행 중이며 한 번 낙찰됐었지만 단순 대금 미납으로 인해 재경매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매각 중인 토지의 전체 면적은 2394제곱미터 724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은 147.2제곱미터 44.5평입니다.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4조 및 5조의 법령 등이 있습니다. 주택은 경량철 골구조의 칼라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들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 목조와 렉산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날은 2015년 7월 20일이고요. 등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매각 현황 살펴보시면 전체 9필지가 있어 토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목이 임야인 곳도 있지만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확보해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토지들은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 낙찰받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명의로 단독 소유가 가능합니다. 매각 중인 토지의 전체 면적은 2394제곱미터 724평이고 토지가액만 2억 1천만 원에 평가됐으니 지금 최저 가격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공짜 수준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요.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컨테이너 박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컨테이너는 현재 지상에 소재하지 않기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점 보시면 매각에 포함된 6번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소재, 산동리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자연임 등이 혼재하는 등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노선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 빈도수를 고려했을 때 교통 상황은 보통이며 9필지 중 건부지로 사용 중인 대지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가 있고요. 남서측 남동측으로 폭 3m 내외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제시외 창고, 차양은 매각 포함이고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2개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된 상태고요.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지만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에도 별다른 권리들은 없고요. 건물의 경우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토지의 경우 2011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의 내용들은 건물과 토지 전부 소멸되며 여러분들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들어주신 뒤 임장을 통해 상세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회차에 낙찰된 금액처럼 너무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받으실 바엔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